임 대표님, 송영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2일이죠. 검찰에서 오라고 한 말도 없는데 자진 출두를 했어요. 출두 쇼죠. 정치 쇼인데 거기 가가지고 5분인가 이렇게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장 김영철 부장검사하고 뭐 만나고 싶다. 그게 거절되니까 통화라도 하고 싶다 해서 5분 동안 뭐 10분, 거기서 10분 기다려. 10분입니까? 그래갖고 거절당해갖고 나와서 기자회견, 사실상 기자회견을 했죠.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분 하다가 안 만나주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기자회견 발표 입장문을 25분이나 발표했어요. 전에 뭐 이재명이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남 FC 가가지고.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거죠. 뭐 어제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라이온 킹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송영길이가 라이온 킹이 뭐 그 왕하고 그 신방과 아들 사자가 쫓겨나잖아요. 하이에나랑 그 뭐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라이온 킹 쫓겨날 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라이온 킹 비슷하게 이거 묘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은 라이온 킹이 아니라 저 겁먹은 타조. 타조 겁먹은 왜 모래에다 대가리 막잖아요. 지금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25분 하는 동안에 계속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재명은 저런 거 하더라도 물을 안 먹을 텐데 거짓말하기가 참 힘들구나. 사상 최고의 거짓말 쇼죠. 일부 좌파 패널들은 검찰이 왜 송영길 왔는데 안 만나줬냐고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검찰 공무원이 수사해야지 정치인이 왜 만나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 일부러 자기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변환시켜서 탈피하려는 그런 꼼수 중에 꼼수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수사는 정치적 기획수사다 해갖고 마치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양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검찰 출두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시국사범들이 경찰서 나갈 때 쫙 나가는 것처럼 마치 무슨 독립투사나 의인이 어디 나오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하고 뇌물 먹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 봉투에 관여했냐, 돈을 직접 줬냐, 돈을 나중에 주고받은 걸 보고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분명하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한마디도 근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프랑스에서 뭐 레자옹 드네르 훈장을 받았다는 훈장은 무슨 얼어 죽을 프랑스에서 송영길 훈장 줬다고 그래도 그게 뭐 대단한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오히려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 우리가 잘못 줬다. 그 훈장 대신에 이 쇠고랑을 여다가 가슴에 목에 걸게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레지옹 드네르 훈장 이게 1802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최고 훈장입니다. 그걸 2개 받았대요.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어제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봉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훈장 줄 때 저 돈봉투까지 다 녹취 수사해서 주나요? 돈봉투 사건 났으면 안 좋겠죠. 당 대표로서 그 역할을 했으니까 준 거죠. 그리고 송영길이라면은 훈장을 받으려면은 평소 성향으로 볼 때 김정은이나 저 시진핑한테 받아야죠. 왜 프랑스 자유민주주의를 적대시한 송영길이가 왜 프랑스에서 받은 걸 자랑해요? 그건 친북 용공 노선을 걸어왔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급할 때는 미국, 프랑스 찾고 한 자리 차지하면은 친북, 친중공 이거 한 전형적인 이중적인 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어제 또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투쟁을 해나가겠다. 투쟁선언 비슷하게 저는 좀 느꼈습니다. 도둑놈이 웬 투쟁이에요. 돈 안 먹은 거, 안 준 거 밝히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그걸 지금 과시를 하고 외양을 갖춰야 거푸장을 해야 나중에라도 뭐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치인 하나도 지금 뇌물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뇌물 받았다고 시인 하나 안 하나 어차피는 자기는 끝났다. 근데 이왕 하는 거 끝까지 싸워서
조금이라도 탈출구가 있으면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예. 그렇지만 개인의 양심이 있잖아요. 끝까지 우기는 거. 옛날에 한명숙도 그랬고 조국도 그랬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 지지하는 그 일당들은 국민의 한 30%는 끝까지 또 거기 가서 또 손 흔들고 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한 그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편, 네 편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니까 나라가 범죄자들이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또 그 기자회견문이라든가 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정말 황당한 요구를 네. 했더라고요. 네. 아니 수사 범위도 제한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수사 부서도 바꾸라고 하고 그리고 별건 수사 이런 건 하지 말고 네. 뭐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인들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죠. 다들 지금 혀를 내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들도 저건 해도 너무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네. 9,400만 원만 한정해서 수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금 네. 가장 핵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송영길의 그 사조직인 먹사연 아닙니까? 예, 먹사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인데 그 거의 먹방인데 송영길 먹방이에요. 근데 이 9,400만 원만 네. 강내구가 만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가장 핵심인 그 먹사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게 송영길 지지 친위 단체거든요. 네. 이 친위 단체에서 지난번 돈봉투를 주도했어요. 거기서 이정근이가 거기서 주도적인 말 한 게 이런 게 다 나오고 그 회계 책임자 먹사연의 회계 책임자가 그동안에 송영길 전당대회 주도했고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관광 갔다 왔다는데 뭐 여러 사람 가는데 송영길 귀국 가기 전에 얼른 가서 서로 말 맞추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사를 안 해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영길은 웃기는 쥐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을 딱 세 자로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예? 자기 범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될 건데 예. 어디 수사 부서 바꾸고 어디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고 이런 비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뇌물 수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법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다 무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니 뭐 정진상이니 다 버티는 게 그거 갖고 버티고 있거든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림이 뭐 좀 틀린 게 있었다 진술하고 뭐 날짜가 좀 틀리다 몇 개가 어긋나면은 그냥 무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송영길이가 저렇게 큰소리 치는 거는 불안감 타조처럼 불안한 거기 때문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나를 구속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랑 똑같죠. 옛날 황교안이도 내 목을 쳐라. 그렇게 거기 흉내낸 거잖아요. 근데 황교안이나 옛날에 이회창 총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런 대선 자금 이회창도 2003년에 차떼기 인정을 했고 황교안도 그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목을 쳐라 하는 것도 국민들이 좋아, 너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송영길은 강압 수사고 정치 보복이고 인생털이 수사라고 하면서 내 책임이니까 그만둬라, 나를 구속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돈봉투 살포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건 대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포했느냐, 예. 알았느냐, 예.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것은 대답이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때 대응하겠습니다. 그거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길의 그 구속을 앞둔 정치적인 쇼죠. 정치적인 몸짓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제 기자회견하고 모여준 거는 나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저 좀 불구속 재판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죠. 그거죠. 구속은 좀 검찰에 면하게 갔으니까
판사가 볼 때는 도망갈 염려는 없구나. 자기 스스로도 왔으니까 뭐 그런 거를 바라는 건데 오히려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증거를 흐린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구속 사유에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저는 송영길의 악수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 패가 안 보이거든요. 예. 바둑이나 인생이나 마음이 급할수록 자기 패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송영길이가 인생 일대에 저는 악수를 뒀다.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예. 어제. 네. 거기다가 송영길이가 네. 지난 29일 네. 그 압수수색 때 집에 없었잖아요. 네. 어디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휴대폰을 제출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깡통 휴대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초기화시켜버려. 초기화시켜.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증거인멸이죠. 예. 예. 있는 대로 내야 되죠. 있는 대로 내야지. 근데 다 초기화시키고 싹 지우고 뭐 카톡이고 네. 전화번호고 뭐 싹 지워버렸다는 거.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오게 새 청소. 우리 군대로 말하면 물 청소까지 해놓고 예? 예? 주말에 왜 일본 말로 미스나웃이라고 하죠. 미즈나웃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왜 주말마다 하는 예. 거. 물 청소 휴대폰으로 다 해놓고 냈다 그러는 거죠.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압수수색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빨리 내빼가지고 본인은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집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이 핸드폰 초기화하고 그렇죠. 그거 물 청소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황당쇼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까지도 이거 그 86 운동권들 특유 소영흥주의 이런 것 아니냐. 그렇죠. 좀 지나치다. 뭐 탈당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 뭐 당에서 이랬쿵 저랬쿵 할 말은 없지만 당으로서도 오히려 민망하다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건은 녹취록이 3만 개가 나왔잖아요.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 거래를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 3만 개가 나왔는데 그걸 리얼하게 대사가 다 묘사가 됐잖아요. 3만 개 녹취록이 다 창작 소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의 변명이나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고 증거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고 막 그러던데 그 3만 개는 그 신뢰성이 없다고. 그럼- 아니 그 말한 것이 왜 신뢰성이 없냐. 육성으로 다 얘기하고 자기 얘기도 거기 다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아마 이 검찰에서는 그 강내고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는데 그 영장 내용 보강해서 그 이번 주 중에 재청구를 한답니다. 예. 재청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좀 더 박차를 기해서 송영길 들어와 하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노래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처음에 수사할 때는 옛날에 서울역 가서 뭐 사실이면 내가 할복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또 어디 역에 가서 뭐 한다, 803 가서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뭐 목포 앞바다 가서 빠져 죽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나중에 수사 진행돼서 봤을 때는 조용해요. 예. 송영길이가 이제 수사할수록 이제 조용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송영길 전에 오늘 탈당한 윤관석 네. 이승만을 부를 것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이제 방어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당에서 네. 또 간접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방어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탁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그동안 기초조사는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들이대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송영길이가 좋다든가 시켰다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살려면. 자기 살려면 그러겠죠. 예. 송영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재명한테는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좀 몸을 사리는데 윤관석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송영길 눈치 전혀 안 본다고 봐야죠.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 어제 송영길이가 자기 인생 뭐 걸고 쇼를 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구속은 좀 면해보고 자 하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답정 기소라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뭐 기소가 될 것은 뻔한데 그 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 재판부도 송영길이 쇼에 넘어갈까요? 저는 안 넘어간다고 봐요. 어제 검찰 출두 쇼가
이걸 시종일관 잘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전 방송 신문에 대서특필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영길의 황당함, 또 물을 벌컥벌컥 먹는 이런 장면, 이게 저 범죄자가 저 거짓말하기도 힘들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힘들고, 많은 사람들은 돈 봉투 직접 주고받은 사람이 죄가 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돈 봉투로 주고받아서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구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송영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가 돼서 또 끝난 게 아니라 돈 봉투 주고받고 공헌한 사람을 한 자리씩 다 줬어요. 매관매직. 이거는 정당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배신이죠. 그런 송영길의 죄가 엄청 크다고 저는 봅니다. 유인태 전 네.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구질구질하게 놀지 말고 깨끗하게 정계 은퇴해라. 그게 오히려 송영길한테는 맞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죠. 정계 은퇴하겠다. 그럼요. 모든 정치에서 떠날 테니까 그럼요. 검찰에서 좀 봐주시오. 그렇죠.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사는 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뭐 집행유예나 뭐 좀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송영길 지금 민주당의 저 실력자들, 어떻게 보면 오랜 다선 중진 의원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뻔뻔하다는 거죠.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송영길은 머지않아서 교도소에서 팔굽혀펴기로 체력 단련할 그럴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